21일 우리나라와 무승부를 기록한 태국은 기세등등하게 태국 축구협회장이 한국전에서 무승부를 거둘 경우 선수 1인당 100만 바트, 하나로 약 3,700만원, 승리 시 400만 바트, 하나로 약 1억 4,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들떠 있었던 탓일까요? 26일 방콕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3대0으로 태국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태국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잘한다. 특히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우리와 수준이 너무 다르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진짜 잘한다. 인정해야 돼요. 태국도 일본 감독이 팀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벌어졌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거죠. 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방콕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태국이 3대0으로 무너졌죠.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한국팀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지는 건 흔한 일이다. 오늘 태국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응원하는 모습을 봐서 기쁘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태국 축구 얘기만 하고 선수들과 감독을 응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3대0이면 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방한 겁니다. 더 실점하는 게 정상인 건데 말입니다. 3대0은 적은 편이죠. 옛날 같으면 5대0이나 6대0으로 졌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5대0 정도로 태국한테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태국 사람들도 그건 안 해요. 1대1로 비긴 첫 번째 경기는 행운이었다. 3대0으로 패한 두 번째 경기는 진실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의 기준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죠. 서울에서의 무승부는 솔직히 태국 입장에서는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다. 한국의 축구는 이미 많이 발전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뛰어나다. 태국도 크고 두꺼운 몸을 얻기 위해 스포츠 과학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태국 선수들이 피지컬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떨어지더군요. 한국은 우리와 등급이 다름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태국 사람들도 레벨이 다르다는 건 인정하네요. 한국과 수준 차이 인정하자. 승점 1점에 만족하고 계속 응원하자. 우리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긴 거에 만족하는 게 맞죠. 이기려고 하는 건 사실상 욕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우리가 좀 무리하게 이기려고 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야. 한국은 너무 수준이 높아. 우리는 수비로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했어야 됐어. 이 태국 분이 정확하게 봤네요. 태국이 서울 경기에서 비겼다고 너무 들떠서 무리하게 이기려고 전술을 펼친 게 패배의 원인이죠. 승리 3군까지 걸고 너무 무리했죠. 한국은 첫 번째 경기에서 우리를 무시해서 비겼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은 경기 시작부터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냈다. 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태국을 응원한다. 태국 축구 선수들을 계속 응원한다. 솔직히 서울에서의 경기는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건 사실이죠. 방콕에서의 경기는 태국을 완전히 분석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롱볼과 빌드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태국의 수비를 무너뜨렸죠. 태국 축구는 최정반 포워드를 키워야 한다. 정확한 스코어를 완성할 날카로운 공격수가 부족하다. 태국이 조직력은 좋은데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공격수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회가 많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아쉽다. 그렇죠. 마무리할 능력을 가진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게 태국의 약점이죠. 저번 게임은 태국의 전술이 어떤지 한국이 눈치를 못 채서 비겼지만 이번 게임은 진짜였다. 확실히 서울에서의 경기는 대비를 못한 느낌이고 이번 방콕 경기는 태국의 전술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3대0 스코어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이다. 마치 일본을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선수들을 모두 스타트 멤버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섭게 우리를 몰아붙였다. 지더라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진짜 일본하고 경기하듯이 매섭게 태국을 몰아붙였죠. 한국은 굉장히 건강하고 키가 크고 달리기가 힘들지 않고 3골 이상을 넣을 수 있어요. 선수들 체격이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태국하고 우리 선수들이 피지컬 차이가 너무 나죠. 이 정도 수준의 팀을 만나면 우리가 단호하지 않으면 그를 이기거나 무승부를 거두기 어렵다. 오늘 우리는 정확함도 단호함도 없어졌어. 그래서 어설프게 공만 돌리다가 결국엔 골을 먹었다. 경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앞으로도 태국 팀을 계속 응원할 것이다. 태국이 우리를 이기는 사실상 힘들죠. 사람들이 한국이 1대1로 비긴 결과에 지나치게 만족하고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 경기력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렇죠. 비긴 거에 지나치게 들떠서 이기면 한 명당 1억 4,700만 원을 선수들에게 준다는 공약까지 내걸고 너무 오바했죠. 축구팬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 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한국 축구의 기록을 살펴보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갔고 태국은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팀을 응원해주세요. 우리나라와 태국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상 태국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대입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지난 경기에서 한국과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내가 보기에 단순한 운은 아니지만 한국이 월드컵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적이 많다. 우리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우 슬프다. 지난 경기는 태국 팀이 아주 좋았지만 이번 경기는 우리가 홈에서 졌다. 매우 슬프다. 하지만 괜찮아. 두 경기가 더 있다. 태국이 무승부를 기록한 건 일본인 감독이 전술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졸전을 한 탓도 크죠. 그리고 태국한테 운도 좀 따랐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 태국 대표팀이 제대로 와서 계속 연습하고 발전하면 성공은 우리 몫이 될 거예요. 태국 축구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8분인데도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날리면서 어디든지 체력적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이 빠졌다. 이게 월드 클래스와 시골의 차이다. 그리고 심판한테 한국의 네 번째 골이 뺏겼다. 손흥민이 슛을 쏘려는 순간 심판이 핸드볼 선언을 해버렸다. 월드 클래스와 시골의 차이라는 말이 맞죠. 손흥민 선수 핸드볼 판정이 잘못된 건 태국 사람들도 인정하더군요.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첫 경기 때문에 너무 들떴다. 한국이 훨씬 우월하다. 그렇죠. 첫 경기 비기고 태국이 심리적으로 너무 들떴죠. 근데 오늘 한국이 너무 타이트하게 와서 실제로 왔는데 우리보다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한국보다 훨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지쳐 보이는 태국 선수인 것 같아요. 체력과 체격에서 우리나라가 태국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후반전에는 태국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 못하고 홈임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지치게 된 거죠.